자, 반갑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위한 3D 그래픽 기초. 오늘은 3D 맥스의 에디트 폴리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3D에서 이 폴리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링인데 거의 뭐 폴리로 다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3D 그래픽 리소스는 뭐 저번에 했던 스플라인 형태로 남아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폴리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뭐 작업했던 집기조의 뭐 와인잔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수축 버튼 누르고 컨버트 폴리로 변환하면 이 상태가 이제 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지오메트리를 편집하는 도구가 에디트 폴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커맨드 패널에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에 여기 보면 박스 뭐 스피어 뭐 이런 애들을 편집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린더도 마찬가지. 뭐 편집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얘를 일단 만들어 놓고 얘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와인잔을 만들 거야. 와인잔을 만들 때 가장 적합한 상태 애들을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실린더가 편하니까 그냥 실린더로 할게요. 여기서 자, 뭐 시그먼트도 와해 보면서 밑에 두 개 있으면 되겠고 이런 것들 좀 계산해서 시그먼트를 좀뭐 나눠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없는 상태에서 폴리에서 나눠가면서 해도 되고 여기서 convert to poly 해서 자 셀렉션을 보면 셀렉션은 벌텍스, 엣지, 볼더, 폴리곤, 엘리먼트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벌텍스 단축 키는 1번부터 1, 2, 3, 4, 5번 순이고요. 자, 1번 벌텍스는 점이죠, 점. 이렇게. 점, 엣지는 이렇게 Alt 누르고 이렇게 뺄 수 있고 여기 엣지. 볼더는 저 지금 볼더가 없는 상태예요. 볼더는 뭐냐면 이렇게 면이 뚫린 곳. 여기를 볼더라고 해요. 이 볼더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면을 또 뽑아낼 수도 있어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면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폴리곤은 이 면, 이렇게 면. 이런 면. 그리고 엘리먼트는 전체, 면 전체, 잘리지 않은 곳. 여기를 이렇게 잘라놨다. 그럼 엘리먼트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이제 바이벌텍스 보면은 뭐 이렇게 선택하는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거는 참 크게 저는 중요치는 않게 생각해요. 여기 이런 옵션들을. 이그널 백페이싱은 뭐냐면 뒤에 이렇게 있는 것들. 지금 내가 프론트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죠, 그죠? 보면 프론트에서 보이는 영역만 이렇게 잡아주죠. 뒤쪽에 있는 영역은 선택해주지 않아요. 그게 이그널 백페이지. 면이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 애들. 지금 여기는 다 앞쪽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는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뒤쪽 영역인 거죠. 여기를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보면 지금은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다 잡히는데 얘를 켜놓으면 자 여기 뒤쪽은 안 잡히죠, 그쵸? 요게 이제 이그널 백페이지. 그리고 뭐 폴리곤에서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바이앵글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하는 이 면에 45도에 걸쳐져 있는 뭐
그런 애들을 다 확장해서 잡아준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걸 조금만 줄일게요. 한 10도, 20도 정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 각이 한 20도 되려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 얘는 울퉁불퉁한 면에서 선택할 때는 좀 굉장히 편해요. 이런 것들이. 바이앵글 면의 각도에 따라 바이 벌텍스는 점에 요런 데죠. 요걸 선택하면 요렇게. 그러니까 바이 벌텍스를 체크하고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면을 선택하는데 이 점 위치, 이 점에 걸쳐 있는 뭐 엣지를 선택하고 바이 폴리곤을 했으면, 바이 벌텍스를 했으면 엣지 상태에서 이 점을 클릭해주면 이 점에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을 이렇게 다 선택해줘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엣지로. 이 개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일단 점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폴리곤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점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면을 선택했어. 그러면 여기 걸쳐져 있는 면이 다 선택되죠. 이게 이제 바이 벌텍스 그 명령인 거예요. 자, 여기 선택해 놓고 컨트롤 엣지 선택하면 이렇게 엣지가 선택되죠. 그쵸?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엣지도 마찬가지. 엣지 상태에서 컨트롤 해서 폴리곤 선택하면 지금 이 엣지에 걸쳐 있는 모든 폴리곤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알면 되게 편해요. 이거는 선택 영역은. 그리고 싱크 그로우 이렇게 있는데, 자, 그로우는 여기 걸쳐져 있는 지금 엣지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벌텍스 있죠. 여기랑 여기랑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확장해서. 싱크는 반대로 빼주는 뭐 그런 거. 이것도 자주 써요. 이걸 자주 쓰는 이유는, 자, 오브젝트가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돼서 되게 엣지들이 잘 예쁘게 이렇게 잘 그려져 있는데, 얘를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는 뭐 노이즈 같은 이런 명령어로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너무 많이 했나? 적당히 잘. 저 요 정도 해놨다. 그러면은 나 여기만 이렇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쵸? 얘를 건 자, 얘를 컨버트 폴리로 그냥 바꿔놓고, 자, 이럴 때 이제 선택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룹에서 이렇게 영역으로 선택해주는, 면도 마찬가지. 그룹 싱크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기 어려울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기 어려울 때, 그 뭐 캐릭터 팔이라든지 그런 근육 표현을 해놓은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될 때, 요런 것들을 쓰면은 굉장히 좀 손쉽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링과 루프는 엣지에서 활성화되는데, 루프는 얘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엣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 있죠. 얘네를 클릭 루프 해주면 이렇게 잡아줘요. 링은 뭐냐면, 링은 얘랑 얘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 위주로 잡아야 된다. 링 해주면 이렇게 선택해줘. 얘는 링 루프 해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해주면은 루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그냥 시프트.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이런 것도 좀 조금씩 변해가지고, 원래는 시프트를 하면 이렇게 잡히는데 안 잡힌다. 그쵸? 이것도 나중에
한번 알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지금은 일단 루프 링 이렇게 쓰세요. 루프는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얘가 안 되네. 그쵸? 포인트 투 포인트 셀렉션 맞는데, 아이고, 뭐가 좀 선택하는 영역이 좀 버전이 바뀌면서 변했나봐요. 얘도 좀 변했네. 요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번 알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프리뷰 셀렉션 해가지고 프리뷰를 뭐 선택하는 뭐 그런 거니까. 여기 보면 셀렉트 되는 곳을 이렇게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뭐 그런 기능이죠, 그죠? 뭐 편한 대로 이거 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자, 그리고 소프트 셀렉션 저번에 했었죠. 영역을 영역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선택할 수 있는, 편집할 때 얘는 음, 얼굴 같은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모델링 해놓고 얼굴 같은 거를 뭐 턱선을 좀 줄인다든지 키운다든지 할 때 영역으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뭐 이런 형태로 그렇게 크게 좀 변형할 때 이럴 때 사용하면 또 나쁘지 않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을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그냥 부드럽게 선택을 해준다는 거. 음, 자, 이걸 좀 많이 보면서 조금만 보면 헷갈리니까. 자, 이거는 그때 뭐 막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쭉 넘어가고. 에디터 벌텍스. 폴리에서 그때 엣지 디스턴스 요것도 설명했었죠, 그쵸? 입술이라든지 뭐 입 이렇게 벌어져 있는 영역에서. 자, 다시 한번. 자, 입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스플릿 이렇게 좀 벌려놓고 입을 벌리려고 하다 보면 그냥 얘가 없으면 입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죠, 그쵸? 영역이 같이 도달하기 때문에 엣지 디스턴스 해주면은 내가 선택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면 의미 없겠죠. 클릭해서 잡았을 때 4단계까지만 소프트 셀렉션이 먹겠다 하면 1, 2, 3, 4단계, 이 점에서 여기까지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먹는 거죠. 이렇게 눈을 뜨고 감는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좀 영역은 엣지 디스턴스를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좀 손쉽게 오브젝트를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쉐이드 페이스 토글 이런 거는 색깔로 그냥 이 톡을 보여주는 거고, 락 소프트 셀렉션은 락 걸린 상태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서 영역에 뭐 그거를 강도를 뭐 정해줄 수도 있고, 블러는 좀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잘 쓰는 사람 잘 쓰겠죠, 그죠? 저는 뭐 이렇게 이런 걸 잘 안 써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에디트 지오메트리. 이 에디트 지오메트리를 먼저 하는 이유는 얘는 점에도 있고 벌텍스에도 있고 엣지에도 있고 볼드에도 있고 다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선택할 때마다 여기는 에디트 벌텍스, 에디트 엣지, 에디트 볼더 별로 이렇게 이 명령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폴리곤도 마찬가지. 에디트 폴리곤에서는 뭐 인설트 벌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죠,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에디트 지오메트리는 변함없이 있으니까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면을 일단 소프트 셀렉션은 끄고, 자, 면을 하나 잡아서 여기 익스트루드라는 명령, 그냥 면을 돌출시키는 명령이죠. 우리 저 에디트 스플랜 하면서 한번 써본 적 있죠. 이렇게 면을 돌출시키는.
이런 명령을 한번 썼어. repeat last는 제일 마지막에 했던 명령을 한 번 더 이렇게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constraint는 뭐냐면 지금 none으로 되어 있죠.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이 점을 내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이 점을. 그러면 엣지 constraint 걸어놓고 얘를 Z축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 와이어를 따라서 이거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쵸? 자,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보면 이 와이어를 따라서 움직이는 요게 constraint. 캐릭터 면 정리할 때 그럴 때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면만 이렇게 갖다 옮길 수 있는 거죠. 엣지 해놓으면 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constraint는. 베이스는 면을 따라 움직이는데 사실 이 면이죠. 이 면의 굵기 이렇게 이 면을 따라 크게 안 벗어나죠.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노멀도 면의 방향에 따라 보통 엣지를 많이 써요. 뭐 베이스도 뭐 간혹 한 번씩 쓸 일이 있겠죠. 자, 그리고 프리설브 UI 체크해 놓으면은 언랩돼 있는 상태의 애들을 언랩 UV 좌표값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요거는 이 맵 언랩에 대한 개념을 좀 익히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언랩 해놓고 나서 이거 움직이면 언랩 좌표가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매핑 좌표값이 좀 틀어지거든요. 근데 요거 체크하고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는 거는 크게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면은 그대로, 매핑은 그대로 있고 얘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테리얼 에디터 열어서 매테리얼 제너럴 피지컬에서 베이스 컬러를 맵의 제너럴의 비트맵 말고 체커 같은 그런 게 없나? 체커 같은 게 없네. 그냥 비트맵에다가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나비 도안을 하나 불러올게요. 얘를 여기다가 베이스 컬러 맵에다가 넣고 여기를 적용, 오브젝트에다가 얘를 적용.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쵸? 꺼놓고 여기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여보면 맵이 같이 움직이죠. 좌표값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프리설브 UV를 체크를 이렇게 하면 면만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죠. 이렇게 수정할 때 이 UV 값은 좀 놔두고 수정할 때 그럴 때 쓰시면 되게 편해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는 지금 이 상태는 그냥 볼텍스를 생성하겠다, 뭐 이런 의미. 근데 자, 뭐 폴리곤을 생성하겠다 그러면 점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폴리곤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는 크게 잘 할 일이 없어서 이거 넘어가고요. 자, 콜랩스는 내가 선택한 점 이 네 개를 지금 선택했어요. 이 점을 중간 센터 지점, 여기 지금 피봇의 위치 있죠? 이 피봇의 위치에다가 한 점으로 이렇게 모아서 합쳐줘요. 얘는 합쳐진 거예요, 한 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 점으로 합치겠다. 콜랩스.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도 얘들은 다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해놓고.
콜랩스 이렇게 한 점으로 합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태치와 디태치, 어태치와 디태치 개념은 자 여기서 점 선택하고 폴리곤 선택해서 이 폴리곤으로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그냥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어태치를 할 건지, 디태치를 할 건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식별이 좋은 거죠. 디태치 일단 뭐 어태치 할 일 없으니까 자 디태치해서 떼볼게요. 오브젝트 이름 디태치 to 엘리먼트, 엘리먼트를 떼겠다. 그냥 오브젝트가 아닌 그냥 엘리먼트를 떼겠다. 오케이 하면 얘는 같은 오브젝트인데 엘리먼트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시 디태치 엘리먼트 끄고 오브젝트로 떼겠다. 오케이 하면 그냥 오브젝트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다른 오브젝트가 된 거죠. 얘는 스피어 001이고 얘는 오브젝트 001이고 이름이 완전 다른 이제 객체가 된 거죠. 다시 얘를 합쳐야 될 것 같아. 어태치 이렇게 해서 뭐 여기랑 여기를 뭐 면을 이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어태치와 디태치는 알겠죠? 자 여기는 어태치 멀티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어태치 해야 될 때 어태치 멀티로 요 리스트에서 그냥 어태치 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스 플랜, 슬라이스 플랜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슬라이스 플랜은 활성화가 안 되죠. 일단은 뭐 폴리곤을 잡든 엘리먼트를 잡든 일단 선택을 해야 이 슬라이스 플랜이 활성화가 돼요. 자, 일단 면을 여기를 잡아놨어요. 지금 나 여기에 슬라이스 플랜을 쓸 거야. 눌러보면 이런 플랜이 나와요. 노란색 가보면 이렇게 면이 쪼개질 위치를 표시해 주죠. 그죠? 나 여기를 쪼갤 거야. 슬라이스 눌러주면 그런 다음 나 여기를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자를 거야. 슬라이스 되죠? 나 똑바로 자르고 싶어. 리셋 플랜 처음에 이제 생성되는 이 플랜은 XYZ 좌표값을 기준으로 생기기 때문에 좌표값에 이 기주모 아니 기주모가 아니고 이 엑스폼 이 엑스폼이 그러니까 그 뭐 틀어지거나 이랬으면 좀 힘들겠죠 작업하기가. 자 슬라이스해서 자를 수 있고 퀵 슬라이스는 자 프론트 같은 또는 레프트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고 싶어. 이게 뭐 직선으로 자른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잘 자르지 않겠죠.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잘라놓고 뭐 정렬하겠다 그러면 또 뭐 상관없겠죠. 이렇게 정렬하면 되니까 스케일로 이렇게 컷 단축키는 Alt C 단축키를 설명한다는 거는 이거 엄청 많이 쓴다는 거죠. 제가 많이 써요. 자 이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라줄 수 있어요. 폴리곤 모델링은 올바른 폴리곤 모델링은 이걸 올바른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면을 생성함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폴리곤의 개수는 그 면을 구성하는 삼각형 또는 사각형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 면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컷해서 자를 때도 막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이런 부위들이 내가 원치 않은 상태로 좀 타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좀 삼각형 또는 사각형을 유지하면서 컷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스 플랜에서 퀵 슬라이스 됐고 요거 스플릿은 체크하고 일단
일단 좀 잡아놓을게요. 여기를 잡아놓고 슬라이스 플랜 스플릿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잘라버리면, 슬라이스 해버리면 엘리먼트가 잘려요. 엘리먼트가 나눠져요. 이렇게 면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엣지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아예 분리해버려요. 이렇게 엘리먼트를. 요거 스플릿. 근데 슬라이스 플랜보다는 보통 좀 뭐 엣지나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어태치, 디태치와 뭐 컨스트레인트, 제가 자주 쓰는 거, 어태치, 디태치, 그리고 컷 정도. 그리고 테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저는 잘 안 쓰고, 메이크 플래너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쓰는데, 메이크 플래너는 뭐냐, 지금 보면 Y축이죠. Y축으로, 이거 뭐 X축 또는 Z축, Z축으로 되어 있네. 이 나 Z축을 그냥 일자로 이렇게 탑뷰에서 보면 이렇게 정렬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일자로 플래너로. 말 그대로 그냥 메이크 플래너 해주는 거죠. 얘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좌표축 값으로 X 또는 Y 뭐 이런 식으로, 또는 Z 뭐 이런 식으로. 뷰 얼라인은 내가 선택한 얘를 내가 보고 있는 뷰에다가, 뷰에서 나 여기 얘가 나 여기를 봤으면 좋겠어. 뷰 얼라인 하면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뷰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죠. 그리드 얼라인은 이 그리드에 딱 맞게. 뭐 나중에 캐릭터에서 셋업할 때 Z축 값을 딱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신발 끝이죠. 제일 밑에 신발 밑창. 얘가 신발 밑창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나 여기 Z축에 여기 맞춰야 돼. 그럼 그리드 얼라인 해주면은 얼라인만 되네. 안 되네, 맞죠? Z축으로 정렬을만. 이 축이 조금 이상하네. 프론트 Z축. 이거 생성을 제가 탑뷰에서 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다시 스피어를 탑뷰에서 만들어 놓고 컨버트 폴리 점을 좀 선택한 다음 그리드,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리드 얼라인, 이 그리드에 맞게 퍼스펙티브 보면 그리드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해줘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한 번씩 쓰고. 릴렉스는 내가 모델링을 하다가 이렇게 되게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캐릭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노이즈 다시, 자, 울퉁불퉁하게 좀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도 수치를 좀 주고, 스케일 값을 이렇게 좀 강하게 줬어. 이렇게 컨버트 폴리. 이 영역 부분, 자, 여기 잡고 여기서 그로우, 여기 줌을 좀 부드럽게 좀 만들고 싶어. 너무 울퉁불퉁해져서. 그랬을 때 그냥 릴렉스 해주시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굴곡은 좀 유지해가면서 해주기 때문에, 영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도 그로우 해서 릴렉스 해주면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정리를 하기가 좀 편해지죠. 그쵸? 여기도 릴렉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이드, 자, 하이드 셀렉트 언하이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내부 구조가 있는 오브젝트, 캐릭터로 치면 입술 안쪽 또는 뭐 입 안쪽이겠죠. 입 안쪽이 가장 많겠죠, 아무래도.
자, 입안의 구조물, 뭐 치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이 옆에 다 이런 입술이 가리고 있어서 모델링을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자, 유즈 소프트 셀렉션에서 자, 이렇게 엣지 디스턴스 체크해놓고 자, 이렇게 자, 안쪽으로 좀 구조물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 때문에 이 안쪽을 모델링을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때 요 밑에 이렇게 면을 좀 선택해가지고 하이드 숨겨주는 거죠.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숨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수정하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다 했다. 그러면은 꼭 폴리곤에서 내가 숨겼기 때문에 폴리곤을 선택하고 언하이드를 하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그리고 하이드 언셀렉티드는 자, 뭐 엣지에서 내가 여기만 수정하려고 그로우 아이고 자, 엣지에서 그로우 이건 필요 없고 나 여기만 수정할 거야. 자, 이렇게 Alt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로 이렇게 더하고 Alt로 이렇게 빼면 돼요. 컨트롤 더하기 Alt 빼기 빼놓고 나 여기만 수정하겠다. Hide Unselected 이렇게 그러면 선택한 영역을 영역만 두고 다른 것들은 다 숨겨주죠. 이렇게 해서 또 모델링 내부를 또 수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자, 네임드 셀렉션 카피 이름으로 뭔가를 내가 여기 이 영역을 이름으로 네임드를 지어놨다 이름을 만들어놨다 했을 때 뭐 그런 카피하는 뭐 그런 건가. 자, 뭐 사실 저도 이걸 안 써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개인차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뭐 잘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쓰는 것만 잘 쓰다 보니까 100% 이런 것들 알고 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뭐 필요하면 좋은 기능이었고 하면 누군가가 알려줬을 텐데 제가 찾아봤는데도 딱히 기억에 남는 그런 기능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기억에서 멀리 사라졌겠죠. 그런 영역들이 꽤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폴리 메테리얼 아이디나 이런 건 유용하게 사용하는 옵션들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 모델링 단계니까 이거는 매핑 단계에서 요 스무싱 그룹 같은 경우는 모델링 단계에서 보긴 하는데 자 일단 원아이돌 해놓고 아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오토 스무스 같은 경우는 면을 면을 없앴다가 생성했을 때 이렇게 없앴다가 새로 생성하면 이런 식으로 원래 표면 자체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돼서 보여야 되는데 여기만 좀 떨어져서 보이죠. 이런 부분들을 오토 스무스 해주면은 같이 연결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폴리곤 스무싱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매핑 관련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랑 나중에 이제 저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매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볼텍스 컬러 마찬가지.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는 요것도 같이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하면서 터보 스무스랑 같이 이 폴리곤 아웃풋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일단은 오늘은 요 에디트 지오메트리에서 설명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태치, 디태치, 콜랩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컷, 얼라인, 메이크 플래너, 요 영역, 릴렉스, 그리고 하이드, 언하이드, 하이드 언셀렉티드 요 정도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그때 또 모델링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